자동차입니다. 또 제가 이 자동차 영상을 자꾸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. 특별한 건 아니고,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공유해 드리면서, 모두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 것 없이 대부분 다 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. 제가 또 그 인기 유튜버는 아니지만 또 몇 년 뒤에 이런 영상들이 또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시도를 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두는 겁니다. 이제 각설하고요.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소개해 드릴 제품은 카브레타 인젝션 클리너. 이것도 이제 그 디젤 차기 때문에 이제 차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, 이런 것을 이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공부를 하면서 디젤 승용차를 소유한 순간 이제 알게 된 겁니다. 이것의 이제 사용법은, 이 차량은 이제 푸조 차량입니다. 프랑스 차량이고요. 엔진 소리 좋죠.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를 이제 구입을 주로 이제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. 새 차가 됐든 중고차가 됐든 차량은 매년 감가상각이 되죠. 300만 원인 비싼 차들은 1000만 원씩 1년에 1억짜리 차를 사면 그냥 돈 자체가 까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저평가된 차들을 잘 골라서 구입한다면 그게 가장 그 경제성이 높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쓸데없는 소리고요. 각자 알아서들 자기 그 여건에 맞게들 다들 살아가시니까요. 이 제품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, 실내에 이제 전자레인지 그 후드 같은 곳을 보면, 그 열기에 의해 가지고 안에 이제 그 시커멓게 막히고 끈적끈적한 것들로 막히게 됩니다. 자동차는 이제 어디 부분이 막히냐면, 이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그 연료하고 공기가 그 혼합이 되는 와중에 이쪽 그 내부 관들이 이제 시간이 그 주행 거리가 되다 보면 국적 불문, 고가 저가 차량 불문, 디젤 차량 할 것 없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조금씩 막혀서 그 시동이 꺼진다거나 시동 불량, 엔진 떨림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. 그것을 이제 그 방지하는 제품입니다. 혹은 또 많이 끼어 있을 때 저걸 소량씩 뿌려주면서 엔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그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. 그러면 이제 저거 사용법은, 이 에어클리너 부분을 그 탈착을 하고서 이 부분에 아주 소량씩 뿌려주는 겁니다. 처음에 그 소량씩 뿌려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엔진이 약간 그 떨리면서 부릉 그런 그 현상을 보입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아닙니다. 단지 이제 이 차를 가지고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그 사용하고, 저거 심지어는 1년에 한 톤 가까이 저걸 분무를 해서 청소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모방하는 거죠. 저도 모방하는 거고, 사용을 해보면 이제 맞을 것 같은데, 주의사항을 이제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죠. 당연히 이제 수입차 국산차 할 것 없이 저는 이제 겁이 없이 일단 저질러 보는 스타일이라, 해보는 스타일이라, 이제 이 전 차량은 중고 이제 BMW였는데 그 차도 당연히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. 사용을 하니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속은 이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100% 합니다. 저 제품들을 많이 그 유통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. 카브레타 인젝션 클리너,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저걸 사용을 해서 그 내부에 있는 그 슬러지라든가 그 끈끈한 것들이 녹아서 엔진 룸에 이제 쌓이게 될 게 또 염려가스러워서, 저걸 그러면 어느 시기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,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더니
엔진 오일 교환하기 전에 좀 청소를 해줘서 그게 쌓일 때 엔진 오일 내부를 깨끗이 플러싱 해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가까워올 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시기,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사용법만 주로 이제 많이 나와 있고,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고장 증상, 저런 사용을 안 했을 때 디젤 차들이 시간이 흐르면 어떤 증상, 어떤 수리를 하게 됩니까? 인젝션 클리닝, 클리닝 작업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청소, 국산차들은 수리비가 한 2~30만원 기본 받죠. 청소해 주는데, 수입차는 당연히 한 돈 100만원 정도 청구할 것 같고요. 그래서, 관리를, 하기 나름이죠. 택시 같은 경우는 50만 킬로, 70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한다고 그럽니다. 그 차들은 물론 가격도 더 저렴하고 한국 차들이 고장률이 적어서 그렇게 오래 주행을 할까요? 스스로 늘 열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적게 고장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탄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측면에서 이 푸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난 제 인생에서 최고차입니다. 잠깐 운전해 봤는데, 한국에서 이제 저평가돼 있지만 코너링이 좋고 제 운전 감각으로 연비는 이제 워낙에 좋은 차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보통 리터당 20km에서 한 25km대까지 고속 주행하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, 연비가 이제 걱정이신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셔서 이제 구입하시면 또 되는 부분이고, 그래도 이제 또 이런 엔진 소리, 운전하는 맛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디젤 차량들 선호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일 누유라든가 냉각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새는 데가 있나 이렇게 늘 자꾸 열어서 확인을 하는 게, 엔진 소리를 듣고, 그게 이제 자동차 정비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럽니다. 이런 브레이크 액 같은 것도 부족한 게 없나 열어도 보고, 엔진 오일 양은 항상 적정하게 있나 확인도 하고, 이런 연료 필터도 주기적으로 교환해주고, 소모품들,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청결 상태, 그러면 50만 킬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관리 잘 하시면서 말썽 없이 잘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제품 한 개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이제 연료 첨가제에 대해서도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